0번, 숫자 0번 잘 들리십니까? 숫자 0번. 잠시만요. 안 들리시나? 네, 들리시죠? 깜짝이야. 네, 숫자 0번 잘 들리시지요? 네, 2017년 7월 14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세 개의 주요 증시들이 거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이슈가 또다시 이제 불거진 와중에도 그런 이제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비둘기파적 발언에 이어서 이틀 연속 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이제 연준의 목표인 일자리 확보라던가 물가 안정, 이제 인플레이션 회복, 이제 향후 2-3년간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서 그 기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합하다, 등등 해서 그런 발언에 힘입어 또다시 이제 주요 증시가 상승을 보였고, 이제 달러는 이제 약보합세를 기억했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제닛 옐런 의장의 이틀째 국회 증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 금값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유럽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시는 이제 다임러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 이런 걸로 인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옐런 의장의 말이 이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또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만 또 이제 혼조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마찬가지 중국도 증시가 이제 사흘 만에 상승했고, 마찬가지 미국 국발 호재, 그리고 일본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도 역시 어제 적지 않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죠. 또 최고점 2422.26을 찍고 이제 종가 2409.49로 마감을 했는데, 그죠. 점진적인 인상 발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기준금리 동결, 이제 13개월째 최저 기준금리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그런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었죠. 우리나라로서는 그래도 한시름 놓은 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나왔던 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때는 국내 금리를 넘어선다, 역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는 그런 우려가 큰 부분이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완만히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발언이 호재로 작용한 하루였고, 오늘도 이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분명히 또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점진적인 그런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그걸 주장해온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올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봐야겠지만, 어쨌든 최고치를 경신해줬고, 역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치를 도달해줬습니다. 예, 지수를 견인해줬고, 이제 업종별로는 잠시만요. 예, 수급 주체는 외국인 위주로 이제 들어와줬고,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증권, 철강금속, 전기전자 등 이제 상승했고, 반대로 이제 의약품, 비금속, 광물 등 이제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652.69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종이, 목재, 정보기기 등 이제 상승했고, 기타 제조, 컴퓨터 서비스 등등 하락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상승 538 종목, 포함 99, 하락 566 종목이었는데,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이제 국내 시장은 역시 그죠? 외국인의 자금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그 파동 속에서 종목들의 움직임 속에서 수익을 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들 움직임 파악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또 움직일 만한 종목 테마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가다 보면은 지금은 뭐 시총 상위 위주로 국내 증시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또 여타 다른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순환을 보이면서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 주요 뉴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노트 8이 이제 미국 뉴욕에서 공개한다 뭐 이런 등등 또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또 그런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뭐 반도체는 뭐 여전히 상반기 또 최고의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뭐 등등 LED 관련 FPCB 애플 10년 만에 또 이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기사 내용 한 번씩 쭉 살펴보도록 하겠고 뭐 등등등등 해서 신고리 5, 6호기 요거까지 주요 뉴스 이제 제가 잠깐만요. 제가 선택한 뉴스인데 자 일단 첫 번째로 갤럭시 노트 8 8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 이제 애플 LG 전자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스마트폰을 선보임으로써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뉴욕에서 이제 갤럭시 노트 8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게 23일 수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나와 있고 예전에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에서 이제 공개된다는 소문도 있었었는데 그게 아닌 걸로 확인됐었고 어쨌든 애플의 10주년작 아이폰 8 그리고 LG전자의 V30 등 이제 경쟁작들보다 한 발 앞서서 또 공개하게 된 거고 지난번에 노트 7 이건 다들 아시죠? 그 이후로 이제 갤럭시 S8, S8 플러스의 또 이제 성공적인 그런 이제 출시 이후에 노트 8을 일찍 출시함으로써 이제 아이폰 8과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또 이제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홍채 인식이라던가 홍채 인식, 뭐 빅스비, 뭐 기타 이제 요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제 들어가는 잠시만요. 빅스비를 얘기하니까 제 핸드폰에서 빅스비가 튀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다들 아시죠? 듀얼 카메라. 듀얼 카메라가 또 이제 새로 그러니까 탑재가 돼서 나올 거라고 이제 거의 뭐 90% 이상 보고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 센서라는 거를 또 기대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후면에 지문 센서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지문 인식 센서가 홈 버튼이 있었죠. 홈 버튼이 있었는데 그게 뒤로 가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제 더 편리를 위해서라면은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 센서를 탑재가 되면 더 이제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실 게 처음으로 노트 8에는 듀얼 카메라를 채용한다라고 알려줬고 그 관련해서 이제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흐름은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AI 인터페이스 빅스비
예,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이제 한국어 외에도 이제 영어 등 이제 외국어를 지원을 지금 못하라는 약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보완해 나간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노트 8은 9월 초부터 이제 정식 판매가 돼서 아이폰 8 출시 전까지 그런 이제 스마트폰 대기 수요를 어느 정도 이제 선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제 노트 8 하반기 출하량을 1,100만 대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를 갤럭시 노트를 쓰시는 분들은 또 S 펜이라는 기능, 또 이제 그 마니아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노트를 썼었는데 호기심에 그죠? 펜으로 이제 활용도가 많을지 알았는데, 저는 뭐 쓰시는 분 나름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활용도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마니아층이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추가로 이제 애플이 내놓을 아이폰 8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최초로 아이폰을 세상에 출시한 지 10년째 나오는 이제 모델이라 관심이 지금 큽니다. 뭐 여러 이제 뭐 차세대 기능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뭐 특히 이제 모델 최초로 OLED 패널을 채택하고, 또 이제 홈 버튼이 후면으로 이동하면서 전면은 디스플레이가 꽉 찬 모습으로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애플이 주력하고 있는 증강현실 AR 기능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 3D 안면 인식 기술 특허, 그걸 이제 등록한 그 애플이 요걸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이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영상기 없는 LED 영화관 세계 첫선, 어제 뭐 뉴스가 쭉 나왔었는데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예, 그 영사기로 쫙 빔 쏴서 이제 일반 극장들 가시면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만의 기술이 만나서 영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는 이제 기사, 120여 년 동안 이런 이제 영사기 프로젝터 방식에서 벗어나서 발광 다이오드, 그 스크린에, 그러니까 직접 영상을 이제 쏘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TV 보시듯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2020년까지 세계 영화관 상영관의 10%를 그 LED 스크린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고, 그 롯데시네마와 함께 이제 잠실 월드타워점에 시네마 LED 그 슈퍼 S를 첫 공개했고, 이게 금액대가 기본 잠깐만 영화 얼마죠 요즘? 아무튼 약 한 2,000원 정도 더 받고 요거를 상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 금액 지불하고서라도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세계 최초로 영사기가 없는 그 스크린을 상용화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영화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현장의 중심에 서게 됐다라는 의의를 부여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쓰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옥의 그런 그 광고라던가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 뭐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만의 음향 기술도 이제 있고, 여러 가지 또 협업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2분기 실적치도 최대치를 또 기록했고, 반도체 호황에 맞게 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하나 또 새로운 기사를 보이면서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 중국, 유럽, 동아시아 등등 지역에서 시네마 LED를 적용한 상용관을 열기 위해서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는 세계 상영관 가운데, 글로벌 그런 상영관 가운데 10% 정도를 시네마 LED로 대체하는 게 목표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등등 해서 우리가 이제 대형 LED 화면이라던가 소형, 중소형 패널 등등 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고, 이제 또 차세대 그런 자율주행 관련, 차 관련 등등해서 어마어마하게 쓰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널 관련 LED, OLED 등등 해서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가 아닌가,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장 없는 애플이 왜 FPCB 장비를 샀을까? 이제 PCB 인쇄 회로 기판이죠. 이제 장비 업체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직접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제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서를 사인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가 아닌 PCB 장비 업계에서도 낯설다는 평가라는 게 말이 있고, 그 이제 배경을 보니까 현재 그 경성, 연성 그 PCB가 하나로 혼합된 RF PCB를 이제 공급 중인 협력사가 이게 중간에 이제 제조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요거 어느 정도 물량 확보를 위해서 대응을 나섰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국내 업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제 또 추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보인다면은 또 우리가 또 그 테마 형성된 그런 종목들, 이제 테마주 검색기 통해서 보시면 그런 종목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테마주 검색기 통해서도 한번 보시고 추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이제 대장주로 움직인다거나 또 이제 2등주, 3등주 여타 이제 그런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수주 물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됐던 실적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수주 증가가 예상되는 업체가 모두 국내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만 회사에서 이제 취소가 나온 건데, 그 빠진 빈자리를 채우는 와중이고, 그 신규 공급사는 연내 그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이제 공급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익명을 요구한 PCB 업체 관계자는 대만이나 중국 등 해외 FPCB 제조사는 양면이나 멀티 제품 생산에 이제 집중해 애플이 요구하는 RF PCB를 생산하는 데 적합한 설비가 없다면서,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RF PCB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 생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문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제 연성 회로 기판 관련주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FPCB 관련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PCB, FPCB 기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종목들이 어떻게 테마가 형성되는가, 움직임이 나오는가 보시고 판단을 해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염에 일부 학교 단축 수업, 온열 환자 발생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무덥습니다. 굉장히 무덥고 한 차례 또 거의 굉장한 비가 내린 이후에 무더위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고 있고, 온열 환자도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낮 최고 기온이 강릉 37.1도, 고성 35.7도, 삼척 33도, 양양 아무튼 굉장히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 분포도를 어제 이제 나타냈고, 이제 삼척 신기는 37.4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던 하루죠. 이제 이걸 관련해서 이제 속초 지역의 한 여자 중학교는 단축 수업을 하기로 하고 점심 급식 후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뭐 등등 해서 우리가 이제 요 기사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어쨌든 에어컨 수요라던가 그죠? 그거에 따른 전력난, 뭐 ESS 관련, 스마트 그리드 관련 또 이제 추가로 나아가서 뭐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또 주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원전을 가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아니지만 그 또 보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자라는 전력난 혹시나 있을 그런 전력난에 대비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고.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 정관 신도시 전체가 정전되는 사고도 발생했었고 어제.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멈춰서 승객이 뭐 갇혔다 뭐 등등 뭐 지난번에도 지난 2월 9일에도 또 최장 9시간 동안 통째로 정전되는 사태도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계속되는 뭐 이제 전력난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 쳐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네. 네. 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초였나 중순이었죠. 광명시 그런 정전 사고가 있었고 광명시 전역 그리고 구로, 금천 일부 지역 그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서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광명시에서는 뭐 정전 사고 발생에 따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뭐 이런 대책 회의도 실시하고 있고 어쨌든 정전에 대한 그런 블랙아웃에 대한 그런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 ESS 관련 뭐 등등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블랙아웃에 대한 우리가 사연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리고 대처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쭉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고리 오일코기가 이제 다음 기사로 가야 되는데 일단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국토부 졸음운전 사고 근절하겠다. 아까 YTN 뉴스에서도 나왔던 거를 혹시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계속돼서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대책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광역버스 전 차량의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의무 장착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이제 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도 지속할 뭐 이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있었죠. 근데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제가 운전하면서 다녀도 대형 그런 트럭, 화물 트럭이라던가 버스 옆에서는 제가 지나가 버리던가 그 대형 버스 뒤로 달리던가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조금 그런 공포심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라고는 보고 있고 어쨌든 그런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그런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라고 하는데 예, 아까 이제 뉴스 앵커가 말하는 거 기사로도 나왔었죠. 이제 11m 이상 버스만 의무 장착 대상. 이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 운수업체들 간에 또 뭐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제 사고를 낸 버스는 이제 전장이 10.95m여서 의무 대상이 해당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을 높였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제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업체들이 요거를 이제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 관련해서 처벌 규정 강화도 이제 검토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흔히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4차 산업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사고 이후에 자율주행 관련주 ADAS 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나왔었고, 근데 또 추가로 봤을 때는 운수업들의 기사 채용이라던가 뭐 이제 근무 교대식으로, 그죠? 굉장히 얼마나 피곤합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이제 제 이제 그 좋게 초보 때는, 좋게가 아니죠. 초보 때는 어떻게 졸음 운전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졸음은 이게 졸립니다. 하시다 보면,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국도를 탄다, 꼬불꼬불한 도로를 간다라면 또 그런 졸음이 안 올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쭉 직진도로만 가다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졸음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 교대식으로 이제 기사 채용이라던가 그런 방향으로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뭐 이제 득과실을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나온지는 또 따져봐야 되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오류나 법률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있다 쳐도 그냥 졸음운전 뭐 정말 위험합니다. 음주도 위험하고 어쨌든 졸음운전 위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졸음뿐만 아니라 뭐 상황 판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판단이 있어서 사람의 판단보다는 그런 최첨단 과학 기술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오류라던가 뭐 기타 법률상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그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첨단 그런 과학 기술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리 56 후기 이제 관련 탈원전이죠. 탈원전. 56 후기 이제 공사 중단을 논의할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그 노조와 이사회가 이제 지역 주민 반발에 이제 무산이 됐다라고 이제 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추후에 또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은 이제 뭐 확실히 정해진 거죠. 공약으로도 있었고 정부 정책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탈원전을 계속해서 주장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뭐 풍력, 뭐 태양광 에너지 뭐 등등 해서 아직은 또 이제 움직임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이어가자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파동을 노리고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고, 또 다시 이제 무산됐지만 다시 그런 이사회 개최를 한다라는 부분은 그 정부에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난간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정부의 공약 실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랙아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을 다시 가동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을 볼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일 듯한데, 이제 공약대로 정부 정책대로 나아가 준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더욱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고, 이제 확실한 방향성을 정해놓은 이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난항을 겪고 있지만, 최초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 이어져서 탈원전 등등 해서 이제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논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결정짓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주요 뉴스는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자, 제가 이제 특징주라고 하고, 요거 좀 제목이 없네요. 제목은 제가 싹 다 지우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일진 다이아, PSK, 타이거렉, 신라젠. 여기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신라젠은 제가 지난번에도 특징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이고, 지금도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파동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간다라는 거 아닙니다, 현님들. 이슈가 될 만하고 또 한번 눌러주는 자리에서 자리만 잘 지켜주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또 파동 노리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지, 바로 간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징주는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만한 종목이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갖고 왔던 종목이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태양광 에너지 관련 태양전지 사업을 중심으로 북미와 중국을 시작으로 유럽, 아프리카 등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또 이제 OLED 장비를 이미 이제 신규 수주 받았을 정도로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OLED 관련, 아몰레드 관련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테마로 엮어서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주성 엔지니어링, 예전에 우리가 여러 차례 봤었던 종목인데 다시 또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차트도 이쁘게 우상향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제 일진 다이아, 이제 수소차 얘기가 나왔었죠. 현대 자동차에서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를 이제 다음 달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진 다이아가 독점 납품 소식에 상승을 보였는데, 여기 이제 현대차가 내년 2월 출시를 목표로 한번 충전하면 이게 80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보다 뛰어난 거죠. 뛰어난 거긴 한데 지금 대세는 문제 전기차이긴 합니다. 거기 이제 어쨌든 일진 다이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차량용 수소 탱크를 양산하는 일진 복합 소재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측돼서 이제 파동이 나왔었고, 기타 이제 GMB 코리아라던가 뉴인텍 등등해서 같이 파동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SK인데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이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등해서 반도체 업체들의 3D 낸드 설비 확장 계획에 따른 그런 장비 수요 증가에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그런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러십니까? 큰돈이 들어와요 님. 알아서 혼자 하십시오. 알아서 혼자 하시고 왜 또 그러십니까? 왜 또 잠깐만요. 참, 지금 시향방송 중에 저렇게 방해를 하시면은 미워할 거야. 잠깐만요. 책임지실 겁니까 그거? 저번에도 저거 뭐야, 그 종목 상폐 당했지 않습니까? 거래정지 그렇게 외치지 마시고 지금 시황방송. 자, 어쨌든 자, 타이거렉, 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쇄 회로기판 PCB 전문 제조업체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전세계 낸드 제조업체 설비 투자 금액이 지난해 145억 달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173억 달러 정도 이제 사상 최대치를 이제 새롭게 쓸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 출시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 8에 이제 탑재할 목적으로 이제 3D 낸드 플래시도 수요 삼성전자에 요청했다는 소식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젠인데 요거는 지난번 제가 시험 방송 때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빠르게 넘어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호재성 그런 뉴스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줬고, 차세대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및 제조 업체이고, 또 이제 팩400에 대해서 이제 가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의 허가를 받은 뒤에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게 매출로 이어진다라면 또 긍정적인 종목의 흐름이 기대되지 않나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VIP방에서 여러 차례 또 상승을 보인 종목이고 수익도 낸 종목입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단기 파동 정도 노리고 눌러주는 자리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됐고, 자 이제 장 시작 3분 전인데, 자 잠시만, 깜짝이야, 놀래라. 예. 자, 그리고 우리 선재공령님은 오늘 중요한 간담회가 있으십니다. 예, 오전에 참석하시고 이제 오후에 나오실 예정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전부터 우리 공개방 회원님들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황은 여기까지고, 네, 잠시만요.